무건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가 뭐라고? 무건대리. 없을 물자잖아요. 그러면 이 무건대리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표현대리야. 표현대리라는 말은 정말로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상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가 표현대리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리권은 없지만 있는 것과 같은 외관, 겉으로 보기에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법률상의 효과를 뭐라고?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가 표현대리입니다. 여기에는 조문이 3개가 있어요. 뭐냐면 125조, 126조, 129조가 있어요. 조문이 3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125조가 뭐냐면 봐봐요.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6조가 뭐냐면 권한을 넘는, 봐봐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가 뭐냐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봐갖고는 도대체 뭔 말인지를 한 개도 모르겠어.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요 표시라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할게요. 제가 처음 군대를 제대하고 산 차가 르망입니다. 르망 ETI. ETI가 뭔지 알죠? 창문도 쫙 안 내려가고 뭡니까? 손을 올려야 돼. 그 좋았습니다. 근데 고속주행을 할 때는 어때요? 진짜 쫙 깔려 차가. 뭐 뭔지 알죠? ETI 알죠? 그거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돈이 조금 생겼죠. 버니까. 제가 회사 생활을 3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길이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54만 원 받았어요. 월급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겁니까? 그때 상태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얻어맞겠다 이거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애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도 서울서 생활하니까 집을 한 칸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할 수 없이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회사 생활을 2년 하다가 그만둬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 받아고 학원을 바로 인수했습니다. 그게 마산고시 학원이었습니다. 네, 마산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마산고시 학원이 어디 있냐면 어시장 지하도 그쪽에 태평양 증권 건물 그거 내가 하던 겁니다. 알겠죠? 1년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왜 말아먹었느냐면 공무원을 그때는 주로 했어요. 제가 중개사로 이게 강의를 전향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했는데 그때는 헌법, 행정법 이런 거 강의를 했어요, 제가요. 근데 갑자기 뭐가 됐느냐면 공무원을 안 뽑는 거야, 국가에서. 그러니까 학원이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 동결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1년 만에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싹 까먹고 강의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공이 그때 당시에 사법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민법을 하자 해서 중개사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부산에서부터. 근데 강의를 잘한다 하는 기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해가지고 이제 진주에 제가 학원에 강의를 나오게 됐어요. 그때가 명문고시입니다. 근데 그 지금 명문고시 원장님이 뭐 하느냐면 대하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입니다. 황용인이라고. 허 원장이 이거 맡아라. 내가 이제 학교 가야 되겠다. 자꾸 날린 기라. 그래서 권리금도 왕창 주고 저기 상록학원 있죠? 옛날에 저기 전층을 제가 다 썼습니다. 진주에 가서. 겁도 없어 제가 그때는. 왜요? 몸뚱아리가 돈이니까. 온데 불러주고 날리니까 막 평생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맞죠? 방송도 강의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뭡니까? 나는 막 평생 돈을 많이 벌 줄 알았거든. 그때는 시간당 10만 원씩 받으니까 막 하루에 100만 원씩 벌었어 내가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몇천 돌아서면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돈도 한 푼도 없는 걸 다 받았었죠. 전건물 다 썼어요. 그 건물이 원래 정갑도시 건물입니다. 그분이 영어생이 했었죠. 알랑가는 모르겠, 아는 분들은 알 건데.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근데 그게 경매가 넘어간 97년도에. 또 망해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픈 만큼 제가 성숙하잖아요. 맞죠? 경매 참가했는데 제가 떨어져 본 거야. 하도 우리 학원이 잘 되니까
학원 하드나가 그 건물을 받은 거예요. 내 쫓아내려고. 그냥 도저히 억울해서 못 가겠는 거라. 그래서 이걸 얻은 거예요. 건물이 없어. 그때는 미리치가 이것도 없을 때라. 맞죠? 건물을 당구장 하는 걸 내가 드러내고 거리금 줘서 이걸 얻은 거예요. 딱 학원을 오픈하니까 통장에 마이너스 700이 돼. 그냥 못 산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주에서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좋게 보이도. 근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 강의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 페이를 못 줄 수도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박하고 하루 잤어요. 여기 진주에서. 서울, 부산, 대구 찍고 대전 막 이렇게 했어요. 강의를. 노량진도 했고 종로도 했고 다 했어요. 제가 강의를.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캐스팅이 된 거야. EBS에. 그래서 원년 EBS 제가 강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13번 채널. 알죠? 근데 서울에 가면 스카이대학 출신들 진짜 많아요. 연고대 막 이런 아들 많아. 걔네들보다 내가 강의가 먹힌 거야. 걔네들은 많이 안지를 모르겠지만 눈높이를 못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음도 경상도 발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발음을 교정을 하는 거예요. 볼펜을 물고 맨날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고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원래 말을 잘하는 게 또 있지만 발음을 교정을 합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말을 알아듣겠죠? 발음이 괜찮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투리 쓰면 더 구수하지. 여기서는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처음 가니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V가 있었어요. 그때 박찬호 야구할 때 6시 30분부터 제가 강의를 했어요. YTN에서 부동산과 생활 거기도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대전에 가면 부동산 전문 채널이 있어요. CNB라고. 거기서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제가 방송 강의만 한 17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야. 몸값이 죽있다 그때는. 그때는 사인해달라고 난리하고 그랬다. 아줌마들하고 사인해달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때 처음으로 배웠네 사인을.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거 참. 그래 했었어요 제가요. 그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그러면 아침 6시에 딱 오면은 우리 와이프가 방송 모니터를 해줬어요. 6시에 모니터를 해가지고 여보 당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좀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그때 입고 있는 옷이 뭐 색깔이 어떻더라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코디네이트야 코디네이트. 그는 협찬사에서 전부 다 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번 옷을 이제 위에만 갈아입고 이렇게 강의를 해요. 화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땀이 나면 뭡니까? 스톱을 시켜요. 하고 땀 닦고 또 화장해가지고 또 하고 막 이래요. 화장하는 거 진짜 얼굴이 무겁더만요. 방송 끝나면 바로 씻어요. 왜요? 부자연스러워서.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을 안 하면 이상하죠.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얼굴이 막 엄청 무거워요. 막 찝찝하고. 그렇게 해. 모르겠어 나는. 무겁고 막 이상해. 막 눈이 까박까박하고 막 죽었어. 그래도 이게 왜냐면 화면이 원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잡티까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진주에 와서 이제 30년 가까이, 29년째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학원에 와서 상담해갖고 시설에 앉아서 간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할 수 없지. 내가 옮길 생각이 없는데. 왜 옮길 생각이 없냐면, 우리 학원 출신에 가다 오다 여기를 들어와요. 차도 한잔 먹고 이렇게 해요. 어제도 우리가 실무교육을 저녁에 했잖아. 저녁에 하죠, 3층에서. 이런 교육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우리 학원의 위치를 옮겨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하는 거야, 그냥. 계속 해내내마다 바릅니다. 표가 안 나. 호박에 줄 꽂는다고 뭡니까? 수박 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안 돼, 이게.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좀 불편해도. 얘 타일 붙이고 화장해서 전부 제가 다 고친 거예요. 여자 화장실 괜찮죠? 가서 뭐 보는 데는 그 전부 다 돈들이 다 제가 한 거예요. 주인이 안 해줘. 자, 보세요. 그래서 좋은 날 메이크업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짜 쑥쑥했습니다. 1층에서 이상한 거 들어와요. 있어가지고 뭐 슈퍼마켓인데 술도 팔고 노가다꾼들도 많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저는 안다. 칠암동 살아서 그죠? 그랬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야. 좋은 날 메이크업으로. 그래서 날이 좋아졌어요, 지금.
건물이 깎아매졌잖아. 건물이 살아본 거야, 이게 지금. 그거는 인테리어를 해놨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자, 보세요. 수요 표시란 게 뭐냐면, 르망 자동차를 샀어. 그러다가 소나타를 샀어요. 지금은 뭐 타고 다닐까요? 그랜저 타고 다녀요. 제가 지금. 근데 르망 자동차 이제 필요 없게 됐잖아. 근데 어찌 알았는가 인마가 와서 나에게 파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우리 와이프에게 르망 자동차 판매권을 줬다. 가서 해라. 실제로 대리권을 안 줬어요. 줬다라고 뭐 한 겁니까? 이 자리에 표시했죠. 이거 뭐라 그래? 수요 표시. 여기서 구분해야 돼요. 아까 대리권을 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수요 행위라고 했죠. 수요 표시하고 수요 행위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달라. 글자가 다르잖아요. 맞죠? 수요 행위는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수요 표시는 뭐야? 대리권을 줬다는 뜻만 통지한 거잖아. 다시 해봐. 대리권을 줬다는 뜻만 뭐한 거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이게 뭐라고? 관념의 통제야. 지금 관념의 통제가 뭔지를 이해 못해도 좋아. 수요 표시는 뭐가 아니다? 수권행위가 아니다. 그것만 이해하고 있어, 지금이.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을은 정말로 병에 대리권이 있는 거라고 믿을까, 안 믿을까? 당연히 믿지. 선이죠? 과실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과실이 없지. 뭐가 실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병하고 거래를 해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상대방이 보호돼야 될 것 같아? 안 돼야 될 것 같아? 보호돼야 되겠지? 갑은 뭐예요? 르망 자동차 넘가 줘야 되고, 을은 르망 값을 줘야 돼. 알겠어요? 법률상 효과가 뭐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뭐라고? 표현대리. 다시 해봐. 표현대리는 뭐라고? 대리권은 없지만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발생했을 때 법률상의 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킨다고?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가 뭐라고? 표현대리. 감 잡았지? 애미야. 오케이. 자, 이제 입으로 궁시렁궁시렁 해도 괜찮아. 그 옆에가 엄마잖아. 앞으로 엄마 그래. 자, 요거 이제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알았죠? 그럼 이 뜻을 알면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기본 딱 끝나고 나서 책을 읽으면 소설이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틀을 못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를 책을 읽어도 전부 쏘렛말로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걸리는 것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 있잖아. 그건 또 내가 탁탁 집어서 강의를 해줘. 희한하네 이거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26조 가면 돼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자, 권한을 넘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 넘든지 말든지. 맞잖아.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본인이 병에 뭘 줬느냐? 우리 집 좀 임대해 주이소. 뭐라고? 임대해 주이소 그랬어. 맞죠? 근데 여기는 이 병이 알았습니다 해놓고 상대방이 서울서 왔어요. 집 하나 살려고 하는데 살만한 거 있습니까? 물어봐요. 없다 하면 그 사무실에 안 와. 맞죠? 있습니다. 그래. 무조건 있다 해놓고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포로 한번 가시죠. 근데 깝깝하게 됐어. 매매 목적물이 없는데. 그래서 임대 내는 목적물을 보여주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좋다 하는 거야. 집이 좋대. 영어로 원더풀이라. 알겠죠? 그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값이 얼마죠?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임대해 준 것을 갖다 팔라고 큰일 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자가 값을 세게 불러보는 거예요. 자, 1억 5천짜리를 2억 5천 정도 가는데요. 어쩔까요? 좀 비싸지요? 이렇게 이제 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했어. 그러니까 서울은 2억 5천이 돈도 아니야. 아파트가 10억이야. 맞죠? 보통 서울 쪽에 강남에 있는 데 가면 뭡니까? 째매는 아파트도 10억씩 해요. 한강 뷰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3억씩 붙어버려. 맞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내놓은 사람은 2억 5천이 돈도 아닌기라. 가격도 적절하네요. 이래 예쁜 거야, 이게요. 그럼 이제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0.10초 만에 계산합니다. 이 병이. 팔면 더 받죠? 임대한 것보다 더 받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1억 정도를 더 받아주는데 값이 못 팔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겠죠? 그래서 모르겠다. 막 파라피자 물어보다 않고 막 계약 서비스.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을은 뭐예요? 당연히 이자에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 없어? 있죠? 무과실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집 넘겨줘야 돼. 맞죠? 얘는 뭡니까? 집값 줘야 돼. 이게 뭐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갔죠? 권한을 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뭐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언더스탠드? 네, 맞아. 이제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을 공부합니다. 자, 요거. 그러니까 말이 어렵잖아. 소멸의 표현들이. 들어나 봤나? 못 들어봤다. 근데 여기가 들어보니까 뭐 다 알겠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요.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뭐 이렇게. 맞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을 합니다. 들을 때는 알 것 같다. 돌아서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어 그만. 돌아서지 말고. 자, 집에 가면 어쩔까? 아이고 집에 가지 마. 자, 보세요. 안 열고 참말로 애 같아지래. 별 걱정을 다 해요. 자, 본인, 상대방. 여러분은 우리 학원에서 몇 번 반복한다고요? 10번을 반복해. 그러면 이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원만 따라와.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만 해, 공부를.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근데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자신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시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여름 되면 보양 먹어라 뭐 해라 계속 이야기를 해요. 30년을 이런 지도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리죠. 맞죠? 지금은 한 30분씩 운동을 해야 돼요.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밥 먹고 하든 자우지간 산에를 가든 어쨌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됩니까? 체력이 유지가 돼. 막판 되면은 뭡니까? 체력이 딸려가고 못해. nin가 꽂고 난리다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래 하지 말고 지금 서서히 체력을 좀 갖춰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본인이 누구냐? 자, 이 본인이 풀무원 식품입니다. 자연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알죠? 풀무원 식품. 제품을 외우려고 하니까 그 제품이 없더라. 근데 찾아보니까 풀무원 식품이야. 그래서 이 풀무원 식품에 이게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나쁜 일도 참 많죠. 맞죠? 그래서 내가 법대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뭐 할 거고 사표 내비세. 응? 자, 여러분 공공의적의 사표는 이렇게 쓰죠. 맞죠? 설경구 사표. 공공의적 안 봤어요? 문화생활도 좀 하고 하세요. 자, 이 사표를 딱 썼어. 근데 집에서 한 달간 놀 때는 뭡니까? 아내가 잘 챙겨줍니다. 왜요? 막 허하니까 삼계탕도 끓여주고 여보 힘을 내. 뭐 그 잘린 거에 대수가 딴 데 가면 되지 하고 막 이렇게 해줬어요.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지나면 살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자 입장에서 가면서 뭡니까? 궁시렁궁시렁하죠. 하숙생인가 뭐 싸면서 날리고 이제 좀 강도가 세지겠죠 자꾸. 원수 덩어리다 쌓고 이제 또 강도가 세지겠죠. 가서 죽어 불든지 쌓고 막 난립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도 괴롭고 오라는 데도 없고 참 괴롭죠. 사람이 뭡니까?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금방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 넣는 것보다도 이거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70대 80대 돼도요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건강하기 때문에 맞소 안 맞소? 맞지? 근데 이게 뭡니까? 노동이 많이 제공되는 겁니까? 안 하면 되잖아. 맞죠?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 되지. 이것같이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맞죠? 그리고 놀러 가고 싶으면 다다삐. 맞죠? 지금 돈은 있을 만큼 있으니까. 맞죠? 그건 뭡니까? 이거같이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기는 직업입니다. 환상의 직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먹고 살아. 맞죠? 용돈 시실 손주 들어오면 줘가면서. 맞죠? 우리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머니 최고. 이게 됩니다, 이게요. 100%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맞죠? 근데 저는 이 중개업을 못합니다. 진주에서는. 왜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설명했어요. 어제. 근데 못하는데 저도 그 정도로 들어온 돈이 있어야 되잖아.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다고, 저도. 연금 이런 거 말고 있어. 예. 그래, 우리 와이프 모르게 좀 쓸 줄도 있어야 되잖아, 내가. 싹 줘보는데. 자, 근데 살펴다 냈어. 갈 데가 없어. 그래, 옛날에 영업했던 장소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고객이겠죠? 이 고객이, 아이고야, 오랜만이다, 야. 살도 푸둥푸둥 찌고 얼굴도 하얗고 진급했나 사고 이래서 하는 기라. 누가? 임마가. 쏙도 모르고, 자, 그래서 그 사표냈다 소리를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오늘 잘 왔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풀문식품에 결제할 게 있었는데 하면서 50만 원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빈집에 뭐가 들어왔어, 지금? 그렇죠? 없던 돈이 싹 생긴 거잖아. 그러면 얘는 풀문식품 본사에 결제한 겁니까? 영업사원의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겁니까? 풀문식품에 결제한 거잖아, 이게. 맞죠? 이자가 대리권이 처음에는 있었죠? 지금은 없죠? 근데 이자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외관이 갖춰져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러니까 선이고 뭐예요? 무과실이죠? 그러면 풀문식품에 결제를 한 겁니다. 그 말이야. 알겠죠? 대리권너라고 소멸 후 표현된다, 그 말이야.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없지만 있는 것과 같은 뭐라고? 외관이 갖춰졌을 때. 그 지금 제가 5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률상의 효과가 뭐예요? 본인에게 귀속된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 표현된다. 알아먹었다, 이제. 맞죠? 자, 그러면 요 뜻이 뭐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면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뭘 말하느냐? 협의. 자, 앞에 협의가 붙잖아. 그럼 협의를 빼버리면, 무권대리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낼 때 표현대리 문제를 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표현대리라는 말을 써야 돼요. 조문을 쓰든지 뭘 쓰든지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무권대리 그러면 뭐요? 요걸 문제로 낸 거라고. 뭐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 능력 그러면 뭘 말한다고? 행위 능력을 말한단 말이야. 근데 능력에는 우사 능력도 있고 권리 능력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왜 행위 능력을 말하는 건지는 설명해 줬잖아, 제가. 그러면 말이죠.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있는 것과 같은 외관도 없어. 맞죠? 그러면 뭣도 아니다? 표현대리도 아니지. 근데 대리행위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무런 대리권도 주지 않았는데 대리행위를 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얘가 이익이 되니까 이걸 했을 거 아니야. 맞죠? 만약 이자가 이익이 안 됐으면 대리행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어떨 때 이익이 있을까? 얘가 아버지야. 부다, 지아비 부자는 요렇게 롬 쓰는 거요. 이 지아비 부자요. 요거는 뭐요? 아빠 할 때 부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들이라. 아버지 재산을,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팔아먹으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맞죠? 여러분들 지금 박한상이는 벌써 잊어버렸죠? 자기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안 돼서 불을 질러버리고 한약반원에 그 애가 유학파잖아. 유학파. 지금 제가 말하니까 생각나지. 그 처음에 일어났을 때 이 페루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전국적으로 날렸습니다. 지금 최순실이 정도 됐어요. 사실이잖아. 그 정도로 전국이 막 난리쳤어요. 요즘에는 뭡니까? 죽있다더라. 아, 죽있나? 사람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맞죠? 창원에 가서 강의할 때하고 진주에 가서 강의할 때 완전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진주는 인정이 남아있어요.
진주는. 아직은 촌입니다, 여기가. 창원에 가면 완전 개인주의입니다. 서울에 가면 개인주의의 다시입니다, 다시. 플러스 A. 뭐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입니다.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서울에 가면 내 거 없으면 죽어요. 진주에서 내 거 없어도 한 달은 살아. 도와주니까. 배추도 주고, 막, 무시도 주고, 막, 밥도 공짜로 먹여주고 그래. 인심 좋았어. 그 진성에 가면 우리 사모님 바로 밥 줄 거 아니요, 내가 가면. 바로 주시든가, 안 합니까, 바로. 한 달에 사는 기라. 때 되면 밥은 줘야지. 자, 이게 뭐요? 대리권이 없잖아. 대리행위를 했잖아. 그러면 이 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유효하게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자가 지금 뭐 했다고? 위조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 부모가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부모 입장에서 내 새끼 아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 모르겠다. 거절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야. 알겠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래 하면 어떨까? 여러분 마음이. 그 대리행위를 인정할까 안 할까? 여러분 생각해. 해야 될 것 같지? 왜요? 이 아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뭡니까? 알았다. 어짜 끼고 추인하는 거예요. 이 추인한 용어를 잘 봐요. 사후동의. 다시 해봐. 사후동의.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대리권을 안 줬잖아요. 나중에 대리권을 준 것과 같은 효과. 이게 추인이야. 그러니까 추인은 뭡니까? 인정하겠다는 뜻이야. 이제 감자 봤죠? 추인한 말이 또 여러 번 나왔는데 나오거든.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는 정도 되면 내가 이게 비교해 줄 거야. 무효행위의 주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주인, 무건대리행위의 주인. 이거 비교해 줄 거야. 지금은 신경 쓸 거 없어. 이게 뭐야? 추인은 뭐라? 사후동의. 인정할게. 그 말이야. 그러면 인정해버리면 뭡니까?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유효가 돼버려요. 맞죠?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이 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면 선이잖아. 선일 경우는 뭐 할 수 있냐? 철회할 수가 있어. 철회가 뭐예요? 없던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철회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말입니다. 얘가 선의가 아닌 기라. 그럼 뭐예요? 본인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 본인이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있었던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불안하겠죠. 그거 뭡니까? 최고하는 거예요. 최고가 여러분 말로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 뭔지 알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목적으로 필요한 돈 얼마를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내가 소송을 제기할 테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증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용증명 보냅니다. 본인, 당신, 내가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대리행위를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대리권이 없네요. 만약에 당신이 거절한다면 빨리 거절하고 추인한다면 빨리 추인해라. 의사결정을 빨리 해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유예기간을 정해줄까 안 정해줄까? 정해주겠죠? 근데 그 유예기간에 아무런 답이 없어. 그럼 뭐예요? 거절.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듣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방은 뭐도 할 수 있다고? 최고도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고? 철회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거절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입맛만 믿었잖아요. 근데 믿음에 배신했잖아. 그러면 본인에게는 주장이 안 돼. 이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할까요? 약속 지켜. 그게 뭔데요? 이행을 청구합니다. 근데 이행을 청구해봤다 얘가 이행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뭐 해라? 배상해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리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무건대리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응용도 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딱 안 상태에서 어떻게 응용되냐면 이렇게 응용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편안하게 살겠소, 못 살겠소? 그래서 뭡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뿌써. 근데 하필이면 아들 새끼라고는 이거 한 새끼밖에 없어. 마누라도 없고. 얘가 뭐합니까? 단독 상속을 받겠죠? 맞죠? 상속받았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애는 뭡니까? 그렇게 망나니처럼 놀더만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뜻을 얻는갑다 싶어서 본인의 입장에서 거절하겠다고 대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이게 금반응의 원칙이거든. 뭐만 하겠어요? 처음에는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하고가 맞지 않잖아. 맞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추임만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돼서 나오는 거야, 이게. 문제로. 알겠죠? 근데 그게 현실의 세계에서 보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법은 뭡니까? 상식입니다. 가만히 사회현상을 보다 보면 뭡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 맞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왜 어렵느냐? 용어를 쓰니까 어려운 거야. 법률 용어를 써버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뭔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무건대리구나 하고, 여러분 지금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느냐 하면, 대리까지 딱 나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일 오시면 이제 뭘 할까? 무효 취소. 그 밑에 뭐 있어? 법률행위 부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법의 체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